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 후배와 통화를 하면서 이 지인 후배분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지인 후배분의 고민을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미대에 재학 중이신, 그것도 아주 좋은 미대에 재학 중이신 분인데, 이분이 개발자로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개발자가 되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이분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분 생각에는 그게 개발자인 것 같다. 그래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잔잔히 들어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분의 머릿속에는 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단순히 근로소득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는요, 근로소득 외에도요,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총 3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 점을 굉장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각각의 소득마다 돈을 잘 벌기 위한 특징은 무엇이 다른지 이 점을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근로소득은 시간당 노동 가치와 시간의 곱셈이 바로 내가 버는 돈이 된다. 이런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간당 노동가치가 10,000원인데 돈을 10,000원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요? 한 시간을 일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벌고 싶은 돈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라면 나는 몇 시간 일해야 될까요? 이 몇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시간당 노동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나의 시간당 노동 가치가 20,000원이면 당연히 나는 1시간만 일하면 되겠지만요. 나의 시간당 노동 가치가 마찬가지로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시간을 일해야 10,000원 곱하기 2시간은 20,000원이 되겠죠. 이 간단한 공식 속에 근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특징이 숨겨져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려면 시간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당 노동 가치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이 경우의 수가 2개 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건 24시간이라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일한다고 해도 25시간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히 있지만요. 노동 가치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요, 한계가 없죠. 24시간을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당 노동 가치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고, 한계가 없기 때문에 확장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동 가치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쉬운 특징을 보이는 반면에요. 노동 가치를 올려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2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동 소득을 올리고 싶으시다면요,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을 1을 만들었을 때 그때의 내 노력이, 예를 들어서 1이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이 내 노력이 다음의 결과물을 1을 만들 땐 0.8로 줄어야 되고요. 또다시 다음번에 할 때는 0.7로 줄고요. 또다시 다음에 1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선 0.6으로 추는, 지속적으로 내 노력이 줄어드는 업종에서 일을 하셔야만 내 노동소득을 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결과물을 유지하면서 내 노력을 줄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노동소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업종, 적은 노력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에는 개발자가 같은 결과물을 낼 때 내가 점점 숙련이 되면 노동 효율이 극대화되는 업종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개발자의 연봉이 노동소득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개발자가 시간당 노동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업무와 업종, 내가 개발자에 맞고 내가 개발을 하는 것에 즐겁고 내가 개발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에 지겹지 않은 분들만 지속해서 노동소득을 올려나갈 수 있다. 개발자가 요즘 인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개발자가 높은 연봉을 받고 시간당 노동 가치를 지속해서 올려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개발자로 일하시면서 노동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발자뿐만 아니라 적은 노력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업무, 대표적인 것은 디자이너도 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유명 배우, 심지어는 변호사 같은 게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일수록 나의 노동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업소득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당 노동 가치 곱하기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 벌기 위해서는 몇 시간 동안 시간당 노동 가치에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싸그리 무시를 하시고요. 오직 성과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달라진다. 이게 바로 사업소득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받는다든지 내가 영상을 굉장히 잘 찍어서 조회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지 않다면 땡전 한 푼 못 버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든 시간이 얼마인지에 관계가 없이 오직 성과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차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요즘 유행하는 쇼핑몰 창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이 다 사업소득에 속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사업 소득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는 운이 좋으셔야 사업 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재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만 사업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기술이 사회적으로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좀 예전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DMB 기술, 이동하면서 TV를 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DMB라는 걸어다니면서 TV를 보는 수요는 줄고 유튜브처럼 업로드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수요가 더 커진다면 내가 개발한 DMB 기술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적인 미래를 감지하는 재능이 있어야 사업소득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소득은 대표적으로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이 있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코인이나 금, 기타 실물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으로 얻은 소득이 다 자본소득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본소득을 높이려면 당연히 이 분야도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돈, 시드라고 하는데 시드 머니가 많아야 자본소득이 쉽게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면 만 원이지만 1억에 1%면 100만 원이겠죠. 이렇게 자본소득은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한 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양이 커진다. 이 점을 명확히 하셔야만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으로 나눠지고요. 이 근로소득은
시간당 노동 가치가 보합인 업종들, 예를 들어서 물건을 계산해주는 그런 업무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시간당 계산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시간당 노동 가치가 보합인 업종들이 있고요. 반면에 시간당 노동 가치가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 소득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특징들이 다 다른데요. 시간당 노동 가치가 보합인 업종에서 일을 하실 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시간을 일해야 되겠죠. 시간당 노동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일의 효율을 높이셔야 됩니다. 사업소득은 결과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고요. 자본소득은 시드,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소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노동 가치가 보합인 업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일, 많은 시간을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의 효율을 높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다. 커리어적으로 남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재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실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본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을 한 채 사서 월세를 준다라고 했을 때 월세를 주는 돈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내 통장에 계속 쌓이면 나는 이 돈을 또다시 자본소득을 위한 투자에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쌓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현재는 미대생이지만 개발자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었을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했지만요. 저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자라는 건 시간당 노동 가치가 상승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공부를 네가 정말 적성에도 맞고 잘해서 개발자라는 시장에서 탑 티어로 올라가지 않는 한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따라서 너무 근로소득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미대생이면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미대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미대생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배워서 인물사진 보정을 해주는 사업소득을 창출을 한다든지 요즘 유행하는 아트테크에 도전을 해서 자본소득을 늘려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 분들은 돈을 번다라는 것, 이 근로소득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이 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다라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